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두 가지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두 재판의 결심 공판, 이제 마지막 재판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재판. 이 마지막 재판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일 모레 20일은 선거법 위반, 그 다음 30일은 위증교사. 이 재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그동안 1년, 2년 이렇게 재판을 끌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재판인 셈입니다. 다음 달에 이 판사에 의해서, 재판부에 의해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이제 검찰과 이재명이 마지막 법정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최후의 승부입니다. 검찰은 이제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구형을 하게 되고, 이재명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검찰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추석 연휴에도 계속 출근을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해온 이 부분에 검찰로서도 마지막 작품인 셈입니다. 심우정과 이창수 이 조합이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어떤 법리를 제시할 것인가,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 마지막 이 숨겨왔던,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가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도 최후 진술. 이재명이 어제는 자신의 아들과 이렇게 성묘를 다녀온 사진을 올리기도 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재명도 이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함께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이제 마지막 검찰과 이재명의 진검승부가 오는 20일, 30일 펼쳐지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재명 혐의가 유죄가 될 것이냐, 무죄가 될 것이냐, 유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 형을 받게 될 것이냐, 이 관건은 뭐가 될 거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 위반은 이재명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느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과 그 다음 위증교사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위증을 해서, 위증을 교사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 또 이 형량을 다투는 부분에서. 그 다음 검찰이 준비하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이재명은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위반해 왔고, 이재명은 자신 재판과 관련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법방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또 재판을 방해하는 이런 사법방해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결정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최후 진술은 예상이 됩니다. 검찰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야당 대표인 자신에 대해서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탄압을 하고 있다. 또 이 선거법 위반, 크게는 두 가지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자기가 고 김문기를 정말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다음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의 강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김진성에 대해서 자신이 요구한 것은 법정에 가서 사실 그대로를 밝혀달라라고 요구한 것이다. 위증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최후 진술의 요지가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검찰이 그동안 2년, 3년째 이렇게 준비해온 수사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이재명의 이런 방탄 논리를 어떻게 깨부술 것이냐라는 겁니다. 첫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거짓말입니다.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 날 S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단 두 사람이, 앵커와 이재명 단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앵커가 묻습니다. 어제 숨진 이 김문기를 알았느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 당시에 김문기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김문길은 대장동의 실무 핵심 책임자였습니다. 유동규 밑에서. 대장동 비리가 가장 이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될 때부터 대장동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토론회장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앵커가 묻는 질문에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이재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딱 잡아댄 것입니다. 김문기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도저히 모를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김문기와 호주, 뉴질랜드를 출장을 다녀왔고 김문기의 여러 가지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고 김문기로부터 보고도 받았다. 이 사진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도 이재명은 처음에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느냐?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강압을 했다. 국토부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강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토부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고 또 국토부의 요구를 이 압박으로 느끼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판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딱 잡아댑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국토부의 강압이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따져 묻고 이재명이 고르고 골라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딱 잡아댑니다. 그런데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자치단체에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강압을 할 수가 없다. 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소위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 브로커가 들어오기 전에는 해주지 않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업에 개입하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이 형이라고 부르는 이 김인섭이 개입하고 난 다음에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냐. 국토부가 그렇게 할 권리도 없는데 무슨 강압을 했단 말이냐. 이재명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딱 잡아댑니다. 계속 억지 주장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요구한 그 공문을 계속 보여주면서 국토부에 강압이 있었다라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은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백현동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2018년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또 그때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였습니다. 자기 친형이 병원에 입원하는데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02년에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명을 썼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해서 검사 사칭한 부분에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위증을 통해서 김진성 위증교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습니다. 무죄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친형의 병원 입원을 자신은 몰랐다,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소위 재판 거래였습니다. 권순일과의.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서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이 무죄로 뒤집으면서의 논리가 소극적인 거짓말이었다. 토론회장에서 묻고 질문하는 사이에서 이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해괴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얼떨결에 답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 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긴 한 것입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재판이 엮이는 대목입니다. 2018년에도 이재명은 두 가지 거짓말로 선거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위정교사를 통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하나는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이런 의도는 없었다라는 걸로 대법원에서 뒤집어집니다. 재판 거래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2018년에도 이재명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에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상습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짓말로 선거법을 위반해 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선거 부정의 상습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부각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이 최소한 1,000만 원 벌금형, 이 선거법 위반은 대개 벌금형을 때리게 됩니다. 검찰이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런 논리들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재명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고 이 거짓말이 언제나 들통이 나면 언제나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왔다. 선거 부정을 꾀해왔다.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런 증거들, 법리를 내세워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는 이 김진성에 대해서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정진상, 김인섭 모두가 김진성과 통화한 녹취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위정을 교사합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정에 가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부탁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재명은 2002년에 누명을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 자기가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게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진성에게 누명을 썼다라고 법정에서 위정해 달라고 부탁 강압합니다. 당시에 김진성은 김인섭의 보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김인섭의 부탁, 정진상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약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공범으로 같이 위정교사에 걸려있고 재판을 받습니다. 김진성은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위정을 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은 누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썼다라고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강압을 해서 김진성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위정을 해서 그 재판에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재판 결과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재판을 위정을 통해서 바꾸게 되면 재판 결과를 선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위정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건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2년의 징역형 정도가 구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이런 위정교사, 증거인멸, 이런 사법방해에 대해서 상습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과 백현동을 비롯해서 많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언제나 이재명은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방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재판지연, 또 위정교사 이런 사법방해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최후의 무기로 이 법정에서 터뜨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야당 대표임을 내세워서 많은 것들을 변명하겠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범죄 가운데 백현동과 이 대장동 비리가 몸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정치 행태 또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증거인멸을 하고 재판 지연을 하고 위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습적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고
대선 후보 1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위증을 합니다. 사법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와서는 거짓말을 통해서 이 선거 운동을 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인 지금 위치로 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검찰과 이재명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0일, 30일 이 마지막 승부가 나고 난 다음에는 재판부가 다음 달에 이제 1심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위증교사는 실형이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질질 끌어왔던 이 재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 국민들이 합리적인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 그 다음 재판부, 검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법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행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일 겁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